협업부서에 여성 과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을 딱딱 잘라서 말씀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신입사원 시절에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뭐가 가능한지 협조 요청을 하면 거절하더라도 완곡하게 말하기 마련이죠. 그건 좀 이러저러해서 어렵겠는데요 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요. 그런데 그분은 혹시 무엇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안 돼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스타일이셨습니다. 나를 싫어하나 싶기도 하고 그분과 통화할 일이 생기면 전화보다는 메신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완곡한 어법을 선호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험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상사가 물어봤다고 치죠. 잘 모르겠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러저러해서 그럴 것 같은데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보스께서 저의 완곡한 어법을 두고 무척 나무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말해야지 엔지니어가 정치인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요지였어요. 그때부터 어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좀 잘라서 말하는 스타일인데 제 말이 와전되는 빈도는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완곡 어법이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더라고요. 업무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구구절절 언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무엇이 안 돼서 진척이 충분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저는 진행이 됐는지 아닌지 그 자체가 궁금한 건데 후배들이 느낄 때는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말을 끊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죠. 회의할 때도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에 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또는 아니요 하고 대답이 나오죠. 차라리 신입사원 때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그 책임님처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더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클리어하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후배들한테도 예, 아니요를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입니다. 특히 상사와 이야기할 때는 결론을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디파인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상사 입장에서도 위에서 챙겨서 봐야 할 부분과 맡겨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제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맨 앞에 요약문을 적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에너지와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결론이나 취지를 먼저 말하라는 거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수어가 문장의 맨 끝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듣다 보면 상당히 피곤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결론을 맨 앞부분에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의 질이 훨씬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에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